상위 노출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카더라, 소문, 논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상위 노출은 어떻게 시키는 거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블로그 상위 노출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지수가 깡패라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라고 하면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IP 주소에 대한 카더라가 유독 많아요. 근데 이것도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지난 5년간 2,000여 곳이 넘는 병원 사업자분들의 마케팅 대행 그리고 교육을 도와드린 이상한 마케팅 아카데미 현승우 파트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이상한 마케팅 유튜브 채널에서 아카데미 수강생 성공 사례 다들 보셨죠? 근데 저희 수강생 성공 사례 영상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실 블로그 하나로 성과 내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블로그에 저희 이상한 마케팅이 가장 자신 있는 고객의 심리를 파악해서 설득하는 글을 작성을 하고 이 글을 상위 노출 기술을 이용해서 노출시킨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은 어떻게 쓰는지 알겠는데 도대체 상위 노출은 어떻게 시키는 거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블로그 상위 노출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위 노출은 100% 정답은 없어요. 100%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강사가 있다? 사기꾼입니다.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거나 인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실 있어요. 네이버에 공식 입장이 있는데 근데 그게 자, 글을 이런 방식으로 쓰고 글자 수는 이 정도로 하고 또 키워드를 몇 번 반복하면 정확하게 상위 노출이 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상위 노출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카더라, 소문, 논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대행사에서는 클라이언트 블로그를 무조건 상위 노출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수많은 테스트를 거치면서 상위 노출에 대한 무수히 많은 오답을 걸러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100%에 가까운 정답을 찾아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중에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카더라나 논란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천, 수만 번 테스트를 거치면서 알아낸 거의 100%에 가까운 정답을 바탕으로 하나씩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블로그 지수가 깡패라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블로그 기초 상식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블로그 하나하나에도 지수가 있어요. 여기 이 사이트는 저희 같은 마케팅 대행사들이 많이 보는 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면 지수 분포라고 나와 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러니까 준체, 이 이렇게 해서 쭉 숫자가 옆에 붙어 있고 그리고 이제 최적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숫자가 높을수록 레벨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확실히 숫자가 높은 블로그일수록 분포도가 적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보통 저희가 게임에서 레벨 1부터 99까지 있듯이 블로그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그런 레벨, 이걸 이제 지수라고 하는데 각자의 레벨이 따로 있다라는 거, 이것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블로그 지수가 깡패라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라고 하면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아무리 글을 잘 써도 블로그 지수가 높은 걸 이기기가 쉽진 않거든요. 하지만 네이버가 최근에 다이아 로직이니 다이아 플러스 로직이니 해서 글 자체의 퀄리티나 고유성이 높으면 상위 노출 해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준체불이 최불을 이기는 경우도 종종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네이버 검색 로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C랭크, 하나는 다이아. C랭크가 먼저 있던 로직이고 다이아가 나중에 생긴 로직인데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설명한 내용을 한번 같이 볼게요. C랭크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인데 되게 복잡하죠. 글이 되게 길어서 제가 핵심 부분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C랭크에서의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특정 관심사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가 있는 좋은 컨텐츠를 생산해내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해석을 해야겠죠. C랭크라고 하면 한 단어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전문가냐 아니냐. 한 분야로 계속해서 글을 쓰면 네이버에서 전문가로 인정을 해주고 이를 통해서 블로그 지수를 높여주고 그리고 그 블로그 글을 상위 노출시켜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무사 블로그라고 하면 세금 관련 컨텐츠를 계속 업로드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 분야로 계속 글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사실은 그 분야 전문가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분야에 진짜 전문가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나도 블로그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해서 글을 씁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 근데 본인보다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분야에서 글을 계속 쓴 사람이 있으면 글이 순위에서 밀리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다이아 로직입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에서 얘기한 다이아 로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사실 여기도 되게 복잡해요. 인텐트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다이아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문서의 주제 적합도, 경험 정보, 정보의 충실성, 문서의 의도, 상대적인 어뷰징 척도, 독창성, 적지성까지 다 고려를 한다고 해요. 사실 다이아도 딱 그냥 키워드 하나로 핵심만 말씀드리면 C랭크가 뭐였죠? C랭크는 전문가입니다. 다이아는 유일무이한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선 C랭크에서는 같은 분야의 글을 계속 쌓으면 블로그 지수가 높아지고 상위 노출을 시켜준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다이아에서는 그 분야로 계속 글을 안 썼다고 하더라도 글 하나만 봤을 때 그 사람의 전문성이나 고유의 스토리가 드러나면 상위 노출을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고 C랭크가 없어지고 지금 다이아 로직만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C랭크 로직이 있고 거기에 이제 다이아가 같이 겹쳐져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한 분야로 계속 글을 써서 전문가 포지셔닝을 하되 글 하나하나에 본인만의 전문성이나 스토리, 색깔을 잘 담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블로그 글 복사 붙여넣기 해도 상관없나요? 자, 이거 네이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피디님, 블로그 사용자들이 글을 복사 붙여넣기 하면 네이버가 싫어할까요? 싫어하지 않을까요? 왜 싫을 것 같아요? 다른 데서 가져와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 어떡해요? 바로 그 포인트예요. 네이버는 다른 데서 가져와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 싫어하죠. 당연히 네이버 입장에서는 고유한 양질의 문서가 퍼지는 게 좋을 테니까. 그게 이제 유사 문서라는 건데 네이버가 이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보통 이제 한 글에서 내용이 70% 이상 겹치면 유사 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복사 붙여넣기 사실 상관이 없어요. 마음껏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원래 글 작성하는 시간을 크롤링한다 라는 카더라가 있었는데 아까 제가 네이버가 유사 문서를 싫어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유사 문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발행 이후라는 뜻입니다. 즉 복사 붙여넣기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저희 복사 붙여넣기 진짜 수천 수백 번 테스트 해봤거든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5장 이상 올려야 상위 노출 잘 되는 거 맞나요? 사진을 몇 장 올려야 상위 노출이 잘 되는지 이것도 사실 카더라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미지 한 장만 올려야 이미지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카더라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결국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면 중요한 건 현재 상위 노출된 글에 이미지가 몇 장이 들어갔느냐 그리고 유사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았느냐가 사실 중요합니다. 상위 노출 로직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키워드마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상위 노출 시켜야 하는 키워드가 예를 들어서 강남 맛집이라고 하면 정말 치열한 키워드죠, 경쟁이. 블로그 탭을 보면 일단 광고는 제외하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글이 이제 25장. 여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블로그 이렇게 검색했을 때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숫자가 사진이 총 몇 장 들어갔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25장, 28장, 27장 비슷하게 들어간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강남 맛집이라는 키워드에 상위 노출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적어도 20장 이상의 이미지를 넣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른 키워드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강남 인테리어 같은 키워드를 검색을 한다고 치면 지금 보시면 여기는 16장, 28장, 28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20장 언저리로는 이미지를 넣어주셔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위 노출이 되기 위해서 이미지를 딱 몇 장을 써야 된다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상위 노출을 시켜야 하는 키워드가 있으면 그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해보신 다음에 최소한 1등부터 3등, 1등부터 5등 사이에 있는 상위 노출된 글들이 이미지를 몇 장 썼는지 보시고 거기 이제 평균 값에 맞춰서 최소한 내가 이 정도는 이미지를 넣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사 문서와 마찬가지로 네이버는 유사 이미지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네 번째, 제목과 본문에 키워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검색이 잘 되나요? 이건 아니에요. 오히려 키워드를 너무 많이 쓰면 광고성 글로 인식을 해서 마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진짜 많이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현재는 글 전체에서 키워드를 한 5번에서 6번 정도 넣는 게 적당합니다. 물론 글자 수는 1500자에서 2000자 정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것도 이미지랑 마찬가지로 실제로 상위 노출된 글들이 키워드를 몇 번 반복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5번째, 블로그 글, 제목 계속 수정하면 안 되나요? 사실 큰 상관없습니다. 네이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용자가 블로그 글을 썼어요. 그런 다음에 좀 수정할 내용이 보여서 수정을 몇 번 한다고 해서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될 여지는 크게 없습니다. 다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네이버 검색 로직은 발행하는 시점부터 작동이 됩니다. 즉 글을 수정하면 다시 발행을 누르게 되죠.
그러면 검색 로직이 다시 한번 글이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글을 좀 잘못 수정했다가 상위 노출된 글이 순위가 하락하거나 아예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점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게 좀 고민되시는 분들, 걱정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2번에서 3번까지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6번째. 최적의 글 길이는 800자에서 1000자 사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아닙니다. 사실 이것도 조금씩 바뀌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000자가 넘어야 좋은 글로 인식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1500자에서 한 2000자 정도가 적합합니다. 2000자는 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쇼츠나 이런 짧은 컨텐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글도 길면 읽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네이버 카페에 짧은 글을 밀어주는 경향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블로그의 경우에도 2000자보다 길어지면 네이버에서 오히려 마이너스를 주고 있기 때문에 2000자는 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글자 수의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글자 수 세기를 검색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공백 제외로 보시면 됩니다. 자, 7번째. IP 주소가 바뀌어도 괜찮은가요?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로그인해도 괜찮을까요? IP 주소에 대한 카더라가 유독 많아요. 근데 이것도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마케팅 대행사가 아니라 개인이시면 IP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것도 네이버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제가 블로그를 합니다. 뭐 회사에서 할 수도 있고 집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 카페에 가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마다 IP가 계속 바뀌거든요. 이게 네이버 입장에서 봤을 때 이상한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개인이라면 IP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대행사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같은 IP로 여러 개를 로그인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네이버 입장에서 어때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저희 같은 마케팅 대행사의 경우에는 고정 IP다 라고 해서 아이디마다 다른 고유의 IP를 쓰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네이버 검색 로직은 발행을 기준으로 작동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 아이디를 로그인하는 IP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고 글을 발행하는 당시 IP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8번째. 공감 댓글이 많을수록 순위가 올라가나요? 공감 댓글이 많으면 네이버는 좋아하겠죠. 그리고 저희가 테스트를 해봐도 공감이나 댓글이 많으면 플러스 점수를 받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공유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유가 뭔지 한번 직접 보여드리면 블로그 글이 있어요. 여기서 점 3개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걸 누르시면 공유하기 버튼이 나옵니다. 공유하기를 누르시고 여기 이제 내 블로그로 가져와 주시면 되는데 자,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공개 설정에 보면 뭐 전체 공개, 이웃 공개, 그리고 비공개 이렇게 나와 있죠. 비공개를 누르고 공유를 하시면 내가 이제 공유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플러스 점수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개, 이웃 공개처럼 공개를 설정한 다음에 공유를 하셔야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만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한 번만 퍼가도 꽤 높은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꿀팁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째. 해시태그는 많을수록 좋나요? 사실 인스타에서는 해시태그가 좀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도 최근에 인스타 CEO가 나와서 이제는 해시태그가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예전에는 중요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블로그는 다릅니다. 해시태그라는 게 보통 이제 글을 발행할 때 여기 이제 들어가는 태그를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상위 노출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키워드가 들어간다고 해서 상위 노출이 더 잘 되거나 안 들어간다고 해서 상위 노출이 더 안 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긴 왜 있냐라고 하면 네이버 검색 로직이 이 글이 어떤 주제, 어떤 카테고리의 글인지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 노출에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이 글이 어떤 주제에 어떤 카테고리에 분류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뭐 핵심 키워드는 몇 개 적어두시면 좋겠죠. 자, 오늘은 블로그 상위 노출과 관련된 9가지 카더라를 같이 살펴봤는데요. 아마 오늘 다룬 내용만으로도 평소에 블로그 상위 노출과 관련해서 가졌던 의문점이 많이 해소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9가지만 계속 반복 시청하셔서 적용을 하셔도 상위 노출 확률이 월등히 높아지실 겁니다. 사실 이 외에도 상위 노출 관련 로직이나 정보는 너무너무 많아요. 혹시 이 영상 보시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반응이 좋으면 제가 2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